네, 본격적으로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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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인적천상하겠다고요. 본인은 승부수라고 생각하는 걸 던졌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희가 한 조사가 있고 또 조경희가 쳐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거물망, 또 그 조사 결과의 거물망이 있는데 이 거물망을 빠져는 나왔지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한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저는 행사하려고 합니다. 인적 청산을 위해서 예. 그 임명권이나 그 조강특위, 그다음에 뭐 추천권 이런 걸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비대위원장께서 말하자면 직접 물갈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당헌 단계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비대위원장의 그 조직 강화 특위를 넘어서 비대위원장이 직접 할 수 있다. 아무리 비대위원장이시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 조직 강화 특위도 그렇고 또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그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 김병준 위원장이 평소와 달리 강한 어조로 물갈이 인사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게 전원책 변호사 쳐내면서요, 시간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동력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굴 쳐내겠다는 건가요, 김병준 교수님? 여기 대해서 이 인적 청산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당을 재정비하겠다라고 하는 김병준 위원장의 얘기 다시 한번 재반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실질적인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 강화 특위에서 과연 친박계 현역 의원들을 쳐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바라보기에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이제 남은 기간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는 전당대회 준비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 비대위원장으로서 좋지 않은 평가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친박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인수인계 하셔야 될 분이 왜 갑자기 칼을 휘두르냐 하시는 건데요. 당장의 반응은 격앙이 돼 있더라고요. 최악의 경우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평론가님? 최악의 경우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주 전에 한 행사장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잠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원내 국회의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20명이나 30명을 교체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신당 창당해버렸을 때 자유한국당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분당, 최악의 상황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미 예견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존재감과 비대위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역 의원을 그렇게까지 많이 교체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이 20% 초반에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 10% 초반보다는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좀 굳건하게 2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마 친박 의원들이 이번에 교체당한다고 해서 진짜 나갈 것이냐. 그렇게 신당을 창당해서 광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 친이계가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복당파가 주류가 된 것처럼 차라리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주류로 있는 게 더 낫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고심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칼을 휘둘러도 이 사람들이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 두 가지 중에서 이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더 조강특위의 발표 이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뒤늦은 쇄신이 될지 아니면 분란의 시작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평론가님, 통합할까요? 아니면 쪼개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땜방식으로 해가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을 한번 극복해보겠다고 이번에 그 호기롭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 동력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는 인물 중심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놓고서 그게 밀고 가고 또 따라가고 할 만한 인물이 있어야 이게 성공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카드가 없이 한마디로 카드가 없이 하는 블러핑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약간
사면초가 같은 형국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뭐 반문연대도 해야 되고요. 우리끼리 뭉치자라고 하는 신당 움직임도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바쁩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이게 당장 당내 상황이요. 기상도가 원내대표 선거 전에 나오시는 분들로 그대로 노출이 되더라고요. 네, 좀 어차피 비박 복당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립을 지키거나 친박 잔류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그런 구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홍계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 홍준표 계열이. 친홍준표 계열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지금 한 세 갈래 정도인 것 같은데 비대위와 복당파 계열과 그다음에 뭐 친박, 그다음에 홍준표계 이렇게 세 갈래인데 이 세 갈래들의 그 싸움이 어디가 누구한테 결과적으로 가서 붙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흘러가고요. 만약에 비대위에서 이 친박들을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친박과 홍준표계가 연대할 가능성,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계를 정리한다 그러면은 네. 친박과 복당파 좀 뭐 일부가 이렇게 또 연대할 가능성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김병준 위원장의 어떤 행동이 결국은 이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아까 네.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딴 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엔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예상도 가능할 것 같고 뭐 거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전 양상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아마 김재희 변호사님 말씀 들었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원내대표의 친홍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끌어올 수 있는 반응이거든요. 네, 일단은 당협위원장 교체부터 먼저 이제 교체가 되잖아요. 시작이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당협위원장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예전에 꽂아준 사람들이라서 만약에 네. 그들을 내치게 되면은 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이제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문제는 당협위원장 어차피 교체해봐야 새로 전당대회 해가지고 뽑으면은 또다시 교체될 가능성도 있기 그쵸. 때문에 이제 과연 그 효과가 얼마큼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과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지난 3월에서 이번에도 책을 하나 냅니다. 나는 꿈꾸는 낙관론자. 근데 과연 이분의 시선은 전당대회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대권에 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주연 의원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아는 거예요. 이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당대표 나오면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데 나오겠어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대구로 갔잖아요. 한국당 위원장 하자고 있잖아요. 거기서 국회의원 돼서 다음 대통령 후보를 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선 행보이고 자기 총선의 발판을 굳히는데 또 자기가 중앙정치를 하는데 존재감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래저래 홍준표 전 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진짜 왜 이렇게 갑자기 시동을 거신 걸까요? 저는 우리가 괜히 박지원 의원을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분석이 참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전 대표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몸을 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사실상 지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특히 원내에는 지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이 친박계의 정우택 의원이 당권 후보로 분류되는데 지방선거의 책임 홍준표 전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죠. 그리고 비박계는 애초부터 사실 원내대표를 했던 김성태 원내대표 정도를 제외하면 네. 홍준표 전 대표와는 결이 많이 다른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친박과도 같이 갈 수 없고 비박과도 손을 잡기 힘든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본인에게 우호적인 보수 시민사회의 여론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전당대회 이후 총선 출마 그리고 결국에는 대권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 역시도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본인의 존재감을 키워서 어떤 외부의 스피커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는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향후 주도권을 쥐고 비박과 친박의 싸움이 어떤 결론을 짓는 최후의 비박 친박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주연 의원은 지금 이분이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를 거점으로 해서 세를 키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서 친박 신당까지요. 한국당이 어떻게 될까요, 김 교수님?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건데 당이 쪼개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박지원 의원의 예상과는 다르게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친박과 비박이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마땅한 주자가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특히나 친박계 진영에서는 마땅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개파색이었던 정우택 의원을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비박계에서는 사실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오면은 이 상황을 중심으로 뭔가 개파 간의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김무성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만약 출마하게 될 경우는 이 개파 간의 분열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과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원외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 과거에 원외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친홍계 인사들이 대거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분기점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뒤늦게 칼을 뽑은 김병준 위원장 소식과 함께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